7월 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전할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의 2배인 1조 원까지 늘렸지만 전라남도는 민간공항 이전 계획이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2배 면적인 광주 군공항 부지입니다. 공항 이전 후 개발에 필요한 예산 5조 7,480억 원이 책정됐지만 정작 이전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선정된 곳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원금 4,500억 원에 2배가 넘습니다. 광주시 재원을 추가하여 1조 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유치 지역에는 110만 평의 소만충 구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광주시는 이자율이 낮은 정부 자금을 빌려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햇빛 연금과 항공정비 산업단지 조성, 이주 정착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기존 지원금 4,500억 원은 7년 전에 책정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시의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맞섭니다. 또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계획을 빠뜨렸다며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 이전 문제를 가능한 좀 빠르게 매듭을 짓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전 지역 지원안을 재협의해 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앞당길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얼마 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손을 잡고 리모델링한 충남 예산 전통시장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예산군은 이에 힘입어 곱창 특화거리도 만들었는데 이번엔 지역 특산물들을 활용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오동통한 곱창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갑니다. 잘 익은 곱창 맛이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이전에 먹었던 곱창은 좀 질기고 돼지 냄새가 나서 즐겨하지 않았지만 지금 먹은 곱창은 인생 곱창인 것 같습니다. 충남 예산군에 들어선 곱창 특화거리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이용해 연기로 훈연을 하고 즙도 뿌려 곱창 특유의 냄새를 없앴습니다. 곱창 구이와 훈연 모듬에 애플칩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냄새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 지금. 올해 초 복고풍으로 리모델링한 예산 전통시장은 상반기에만 80만 명이 찾았고 이번에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력해 곱창 특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곱창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8대 먹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삽교가 곱창의 고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곱창을 우리 삽교에 많이 찾아오셨는데 제2의 예산 시장을 만들도록 예산군은 지역 5개 전통시장을 각각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살려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글로벌 물류 허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운반과 보관을 자동화 시스템이 책임지고 항만, 철도, 공항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형 트라이포트의 성공 모델인데 하동원 기자가 부산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두바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중동 지역 최대 항구인 두바이 제벨알리 항입니다. 자동화 설비가 화물차에 실린 컨테이너를 옮깁니다. 책장처럼 차곡차곡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Shelving system where we could put containers on both sides onto a bookshelf like a library and have them directly accessible. So we do away with this. 두바이에서는 화물 운반 과정에서 각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시스템도 돋보입니다. 두바이는 항만과 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이른바 트라이포트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화물을 여러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운반하는 게 핵심입니다. 항만하고 저희 이 공항 가까워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물건 내보내는데 항공으로 내보내는데 그런 이점이 좀 있습니다. 부산항에도 이 같은 물류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른바 부산형 트라이포트입니다. 물류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고 그 수도권 다음으로 가는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성장 축이 형성이 된다고. 부산항 배후 지역에는 정부가 대규모 복합 물류 단지도 추진하고 있어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경남 의령과 진주에 있는 삼성과 LG GS그룹의 창업주 생가 일대에 관광객들이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이 같은 창업주 생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고 남강 일대를 감상합니다. 솥바위 주변을 돌며 전설 속 부자의 기운을 느껴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위가 부자의 기운이 깃들었다는 솥바위입니다. 무쇠 솥을 닮아 이름이 붙여졌는데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20리 안에서 부자 3명이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은 이 같은 전설이 깃든 솥바위와 삼성 이병철 전 회장의 생가를 잇는 뱃길을 만들고 나섰습니다. 어른 관문에서 난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솥바위와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를 오가면서 부자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진주시는 이미 창업주 생가를 활용한 관광 코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와 허만정 GS그룹 창업주 생가를 활용한 K기업가 정신센터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달 27일 유엔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날 행사 기조연설에서도 창업주의 생가를 조명했습니다. Playing a key role in the producing the 4 major global businessmen who led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정부가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업주 생가 활용 계획을 밝히면서 생가가 있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동탄을 비롯해 신도시 개발을 진행 중인 경기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로 승격된 지 22년 만인데 화성시는 특례시 발족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화성시 동탄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최근 이사를 온 부부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들은 호수공원 등 자연환경과 아이 교육을 감안해 동탄 신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산책하기도 좋고 도서관도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애기들 키우기 너무 좋아서. 화성시 인구는 현재 98만 명을 넘어섰고 오는 10월이면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1년 시로 승격된 지 22년 만입니다. 동탄 1, 2 신도시와 봉담, 향남, 남양 등 택지 개발로 인구 증가는 물론 화성시의 연간 예산도 4조 원을 넘어서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1위, 경쟁력 지수 평가 6년 연속 종합 1위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1위와 재정 규모 4조 원 돌파, 또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도시 등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화성시는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인구 100만 명 돌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으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엔 정자교 인도 붕괴와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도 있었는데 신상진 성남시장 모시고 시정 정상화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죠. 벌써 1년 됐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은데 1년 전 취임사에서는 시정 정상화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을까요? 예, 뭐 참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저 이전에 12년 동안 참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인적 이제 쇄신과 또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고 해서 저희가 인사에 있어서는
뭐 지역이나 이런 안배를 지역을 고려치 않고 예. 능력 위주로 공무원 인사를 하고 또 출연 출자 기관들의 그 대표나 임원들을 뽑을 때 전적으로 투명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뽑으니까 잡음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도 이제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그 성남이 대형 사업들이 좀 있는 편인데 예. 그에 대한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 없고 철저히 하되 이제 투명성을 좀 강조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정자교 보행로 붕괴 그리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도 있었는데 사실 시민들의 최근 관심 안전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정자교 그 인도부 붕괴 사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탄천에 그러한 같은 공법으로 캔틸레버라고 이렇게 지지대 없이 아스팔트 교량 그 도로 차도에 끼이는 건데 예. 그거를 20개를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조사도 이제 점검이 있고 안전 정밀 진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그 진단을 다 해가지고 이제 다 점검을 해서 전부 재시공을 다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우리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이제 안전 진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보시는 게. 그래서 시민 이 안전 보안관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제에 정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또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에스컬레이터도 또 양호로는 판결이 매년 하는 거에서 나왔고 수내역 운영 주체가 사실 성남시가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잖아요. 코레일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매년 그 점검을 하는데 양호라고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점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점검에 대한 좀 이 틀을 다시 짜야 되고 또 매뉴얼을 좀 새롭게 이제 해야만 된다는 게 좀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민들의 걱정을 떨쳐내기 위해서 앞으로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일기 노후 신도시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현재 이제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이제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저희는 우리 시에서는 시대로 2030 도시 정비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을 이제 설치를 해서 조직 개편까지 다 끝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중앙정부와 계속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 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좀 특별법이 좀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도 이 부분 관심이 저희가 많을 이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총괄 기획과라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우리 성남시의 분당의 그 기획과가 있는데 그분이 뭐 매달 한 10차례 이상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상가 쪼개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분양할 때 재건축하면 그 쪼개기를 막는 법안도 저희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발의를 하려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익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됐는데 그것도 그 2조가 넘고 또 모든 사업을 다 종료하면 6조가 넘는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같은 사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투명성입니다. 그렇죠. 공정성, 선정 과정에 그런 거에서 저희가 아주 철저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철저히 해가지고 우선 사업 대상자 협상자가 생겼는데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이게 인가가 되면 2005년도 내후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3년 동안 이제 공사 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나 업무 시설 용지가 6만 5천 평 부지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녹지 공간 확충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율동공원 있잖아요. 뭐 많이 알려진 공원인데 이 뭐 가족들,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또 탈바꿈한다고 들었어요. 율동공원이 이제 한 30년 넘게 분당 신도시 건설 때 만들어져서 상당히 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탄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피크닉장, 시민의 여가 공간을 좀 더 이렇게 확충하고 또 탄천 뭐 중앙공원 마찬가지고 또
본시가지는 이제 대원공원과 또 뭐 희망대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테마공원 또 뭐 랜드마크 공원으로 해서 좀 노후화된 공원을 새롭게 시민의 니즈에 맞춰서 좀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시립의료원 이야기도 잠깐 할게요. 이 대학병원급의 위탁 운영할 방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의료원이 연봉 고액 연봉 3억이 넘는 연봉을 주더라도 이 의사들이 잘 응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질 않고 그래서 의사가 대단히 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중요한 시설을 못 합니다.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이 스태프들이 큰 수술들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의 기능을 상실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 여론조사를 저희가 했었는데 한 62%가 대학병원에 위탁을 주는 걸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나 대학병원급 위탁이 아니라 저는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야 된다. 유수한 대학병원에. 그래서 전공의들과 의료진이 다 와서 대학병원에서 하는 모든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걸 다 치료해 주는. 그래서 또 올해는 적자가 550억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적자가 500억 이상.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는 낮고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 위탁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줬고 그것을 나오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 방식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것이냐를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참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1년 취임 1년 후 처음 모신 지자체장 분인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국회의원을 4선을 했는데 지자체장으로서 참 보람이 있는 1년이었습니다. 또 적폐청산을 비롯해서 할 일도 많고 또 100만 도시 시민께 희망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 4차 산업 특별도시로서 또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또 서민의 어떤 참 이웃과 함께 같이 공동 번영하는 그런 도시 만들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뛰어왔고 앞으로 더 이제 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 잘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